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사의 얼굴에 발차기를 합니다. 이번엔 기사의 머리를 손으로 마구 때리는 승객. 결국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승객들은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지난해 3월 충북 충주에서 시내버스에 오른 63살 송모 씨도 이런 버스기사 폭행의 가해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송 씨는 자신 주변에 앉아있던 10대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다 소란을 일으켰고 버스를 세운 기사는 송 씨를 만류했습니다. 다시 운행을 시작한 버스기사. 하지만 기분이 상한 송 씨는 운전하던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고함을 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됐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운전자를 때린 건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폭행 범죄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는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배 누르면 버스가 안 서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지.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법에 처벌하시는 것과 좀 많이 심각해요. 그쪽은 좀 그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닫히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 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 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 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벤츠 승용차 앞으로 고속버스가 깜빡이를 켜고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벤츠가 버스를 추월하더니 분리선을 물고 가며 버스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5km 정도를 가로막혔던 버스가 가까스로 추월에 성공하자 복수가 시작됩니다. 2차선으로 달려오던 벤츠를 막아섰다가 1차선으로 이동하자 또다시 막아선 겁니다. 2차선으로 가다가 벤츠 간 게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뒤에서 한번 번쩍 끌었어요. 그때는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는 기라. 분이 풀리지 않은 버스기사는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삿대질을 하며 벤츠로 다가옵니다. 급기야 벤츠 운전사와 몸싸움을 벌였고 하마터면 2차 사고까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110km 구간에 속도가 나는 고속도로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2차 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버스와 벤츠 운전사 모두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 운전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는 앞을 가로막은 버스를 뒤따라가 결국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량. 곧이어 시내버스가 승용차 앞에 들어서고 화가 난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 앞으로 달려나간 뒤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26살 황모 씨는 지난 20일 창원 성산구 공단로에서 귀가하는 중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김 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내 승객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벌인 황 씨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새벽 편의점에 입장하는 남성. 계산대 앞으로 오더니 점원이 뒤를 돌아본 사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위협합니다. 깜짝 놀라 뒤로 움직이는 점원. 그 사이 재빠르게 경찰 호출벨을 누릅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편의점에서 도주합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28살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점원이 비상벨을 누른 걸 알고 도주한 A씨는 인근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돌을 던지고 그 돌을 확인하려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은 지난 1월에도 같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길래 길기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버스를 향해 무언가를 던집니다. 버스기사가 차를 멈추고 밖을 확인하는 순간 이 남성이 다가와 다짜고짜 멱살을 잡습니다. 이어 버스 위로 올라오더니 기사의 목까지 조르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승객들은 이를 말리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립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인들은 행세 부리고 그래가지고 평상시 아무나 보면 욕해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46살 박모 씨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54살 정모 씨에게 폭행을 가한 건 지난달 10일 밤 11시 50분쯤. 정류장에 서 있던 박 씨는 버스를 향해 돌을 던져 차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한 달 전에도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태워달라고 요구하다 태워주지 않자 버스기사인 정 씨를 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박 씨가 정 씨를 보자 또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전에도 네가 나를 신고해가지고 굴탕 먹인 적 있지? 너 먼저도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내가 너를 죽여줄게. 예? 경찰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아침 출근길, 한 여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과하시라고요. 네? 사과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기사에게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실 이 여성은 버스카드 잔액이 부족해 100원만 내고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기사가 다음부터는 버스비를 챙겨 다니라고 여성에게 말했고 그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위험천만하게 버스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시내의 한 교차로,
헬멧을 든 남성이 SUV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 출발하려고 하자 남성이 차량을 가로막다 부딪혔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량이 밀리면서 몇 미터나 끌려갔습니다. 안전벨트를 제대로 풀지 않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해외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옆에 멈춰서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던 SUV 차량이 서 있는 남성을 그대로 밀고 가며 위협하는데요. 화가 난 남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SUV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서 있던 남성을 폭행합니다. 서울 시내도로 4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미니 승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도로 위에서 주먹 싸움을 벌입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싸우는 두 운전자들 때문에 갈 길 바쁜 주변 차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서 싸우는 행위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즈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어제 경기도 분당 쪽에 도로를 달리던 이삿짐 차량 짐칸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꺼졌습니다. 싣고 있던 물을 기꺼이 불 끄는 데 사용한 화려 운반차의 훈훈한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지하도로 진입로에서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짐칸에 붙은 불로 차량 운전자는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화로 운반차가 불이 난 차량 가까이 멈춰섭니다. 뭐라는가 봤더니 화로 운반차 운전자들이 물이 가득 담긴 뒷칸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짐에 붙어있던 붉은 불길이 금세 가라앉아 흰 수증기로 바뀝니다. 경찰관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화로 운반차의 불끄기를 거들었습니다. 화로 운반 차량의 선행으로 결국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불은 모두 꺼집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출근길에 차로를 가득 메웠던 차들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역주행을 한 순찰차에게 모세의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덕분에 한 시민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차량으로 밀리는 광안대교. 자살 의심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광안대교 역방향으로 진입합니다. 그 순간 편도 2차로를 가득 메운 수백 대의 차량이 바다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역주행 거리는 1km. 마침내 자살 의심자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구조에 성공합니다.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긴급으로 헤드라이트 켜고 있다는 길상이 지켜줘야 되는 거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을 걸 걱정해 경찰관 한 명은 미리 뛰어 올라갔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역주행을 시작한 순찰차가 자살 의심자가 있는 곳에 도착해 구조하기까지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방 통행인 광안대교를 역주행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30분이 넘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구조된 20대 대학생은 성적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시민분들 덕분에 그분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도 앰뷸런스를 위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등 골든타임을 위한 시민들의 성숙한 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한 남성을 납치한 뒤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 3명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대낮 고속도로에서 공포탄까지 쏘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승용차 한 대가 갓길리를 달리고 그 뒤를 순찰차들이 바짝 추격합니다. 30분 정도를 달아나던 승용차는 결국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멈춰섭니다. 공포탄까지 발사한 경찰은 차에서 내린 남성들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26살 이모 씨 등 3명이 도주 끝에 체포된 것은 오후 4시쯤. 갑자기 뒤에서 이제 경찰차 소리가 들리면서 소나타 한 대가 저희 차 발 앞에 이제 딱 서더라고요. 경찰들 내리더니 이렇게 끌고 내려서 수갑 채우더라고요.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는 두 손이 묶인 40살 최모 씨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1시쯤 서울 신림동에서 납치돼 끌려다니던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가 잠시 멈춘 사이 도망치려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납치범들은 중앙고속도로로 방향을 바꿔 60km가량을 달아났지만 휴게소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고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우리 그 근무자들을 각 그 대구 쪽 방면, 춘천 방면, 강릉 쪽 방면에다 다 배치해가지고 다 도로를 좀 차단시켜놨었어요. 경찰은 이들이 채권을 받아달라는 누군가의 청탁으로 최 씨를 납치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동네 조폭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면서 요즘 경찰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네 무법자들을 검거하는 현장에 김도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주택가. 경찰이 폭력 전과 7범 45살 이모 씨를 검거하기 위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요거로 지금 체포영장 나가고 지금 체포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세요? 수갑을 채우자 거칠게 반항하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부터 찾습니다. 이 씨는 이 쪽방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지역 주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 갔다 왔다고 더 당한 사람 많아요. 경찰은 지난달부터 지역 주민을 협박해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명 동네 조폭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 상인 7명에게 3억 7천여만 원을 빼앗은 34살 조모 씨를 검거했고 중부경찰서는 27차례에 걸쳐 중구 일대 상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48살 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장기적인 대책 없이 동네 조폭을 잡아들여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장기간에 처벌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자기를 신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화가 난 듯 운전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버스기사를 향해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막무가내로 5분 동안 폭행한 남성은 49살 강모 씨.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를 탄 강 씨가 폭력을 휘두른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야 할 곳에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강 씨가 배를 한참 지나 눌렀다고 말합니다. 배를 안 눌리고 자기가 내릴 곳을 지나니까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막 둘이 패는데. 버스 기사는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도 가까스로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특가법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바라고 막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강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신문을 깔아달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에게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승객을 쉴 새 없이 때립니다. 운전 중인 기사까지 폭행해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은 버스가 경찰서 앞에 멈출 때까지 10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주먹이 들어오고 발로 차고 옆구리를 막 차고 막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 상황이 아니든지 또 옆에 사람인데 또 그 사람한테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맞으면서도 경찰서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삼매봉에서 버스에 탔던 44살 양모 씨가 기사와 승객을 폭행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낚시 미끼가 든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다음 손님을 위해 의자에 신문을 깔아달라는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에까지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말하는 기분이 하나 나쁘더라고 앉아있는데 화가 나갖고 거듭차고 뒤통수 몇 번 손 찍어냈지만 얼굴 때 이빨 때리고 그러면 없지요. 경찰은 밤낚시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양 씨가 예민한 상태에서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외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구잡이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달리는 버스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끼어들며 계속 진로를 방해합니다. 100m 이상 아찔한 장면들이 이어지더니 결국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맙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 1차로 진행해서 그 차가 제 앞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이때 승합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버스로 올라타더니 버스 운전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일어난 10여 분 동안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이 탄 시외버스를 위협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먼저 위협한 것으로 느껴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버스로 인해서 좀 위해를 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전띠를 매달라는 기사의 요구가 자신을 귀찮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속리산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사에게 달려들더니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다 분이 덜 풀렸는지 아예 기사의 몸 위로 올라탑니다. 무차별 폭행은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승객이 가해자 한 명뿐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바로 갓길에 차를 세워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46살 안모 씨. 안 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된 건 안전띠 착용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띠를 매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야간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안전벨트 매라니까 다짜고짜 그냥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달라들어서 그냥 폭행을 당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음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 벌을 주겠다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 시간에 1학년 B군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하자 다음 수업 시간에 벌을 받으라고 말하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B군은 교무실로 찾아가 A교사에게 다음부터 잘 하겠다며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A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격분해 컴퓨터실에 있는 A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렸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사고는 발생한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이 교무실로 찾아가서 교사들한테 상황을 알렸다고 하네요. A교사는 현재 충격으로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B군은 출석 정지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B군을 전학시킬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3,000여 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는 20대 남성이 대낮에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도서관 열람실 안으로 10대 여학생이 뛰어들어옵니다. 무언가에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곧이어 건장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가격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주먹으로 뺨과 머리 등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길 수차례 여학생은 책장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도서관 직원의 제지에도 남성은 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잠깐 그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은선이 없더라고. 그 순간에 여학생들이 도서관 안으로 쫓아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쫓아 내려왔는데 벌써 이 남성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300여 미터 거리에 도서관까지 직접 쫓아와 협박한 뒤였습니다. 27살 박모 씨는 자신이 10년 전 졸업한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도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행했습니다. 박 씨는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대라며 30분 가까이 집요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인사 안 할까요, 그잖아. 우린 당신이 선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선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왜 자꾸 찾아오냐고요. 하지만 경찰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단순 상해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피의자 조사 없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로 마무리 짓는 등 허술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억울하죠. 내 딸이 그렇게 맞았으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바깥 생활하면 불안하죠. 그런 사람을 만날까 봐. 또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재판을 거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대로 종결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가해자와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매일 여학생의 무사 귀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요즘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손님과 주인 간의 실랑이가 자주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격분해 식당 주인을 폭행한 30대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시간 대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다짜고짜 식당 주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위 손님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라 나온 주인 아들까지 폭행합니다. 폭행의 발단은 건물 내 흡연 때문. 식당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을 식당 주인이 꽁초를 주우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가 화를 입은 겁니다. 이런 행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주인이니까 마저도 그냥 다행이지만 억울함을 이렇게 보수할 수 있지만은 주차 요원이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들 집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손님이 담배 피는 걸 보고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부자는 코와 입술, 눈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안동의 한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30대가 음료수 병을 깨 휘두르며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님이 식당 등에서 부리는 행패는 해마다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살짜리 여자아이를 차 안에 가두고 다른 일을 보러 간 아이 돌보미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반년 동안 55차례나 이런 식으로 차 안에 갇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아이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아기의 엉덩이와 등, 팔과 다리가 피멍으로 물들어 있고 시퍼렇게 멍이 든 눈은 잘 떠지지도 않습니다. 손은 골절돼 있고 손에 입은 화상은 치료조차 하지 않아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채 발견된 18개월 된 아이의 몸 상태입니다.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6개월 전 아이 돌봄이 32살 김모 씨에게 맡겨졌고 그때부터 상습적 폭행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멍들로 봐서 지속적으로 단 하루, 그날 하루 때린 게 아니고 수에 거쳐서 이렇게 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보미는 최소한 50번이 넘게 29시간 동안 아이를 차에 혼자 가둬두고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모 씨는 오직 이 2살 여아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돌보미 김 씨를 구속하고 돌보미의 폭행을 묵인하고 치료도 방임한 아버지 28살 정 씨도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입양한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저질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었죠.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던 딸을 입양한 김 씨.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왔는데요. 학대는 점점 심해져 옷걸이 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까지 아이에게 휘둘렀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딸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 고추를 물에 담가 강제로 떠먹이고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당한 아이는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이 말에 따르면 딸의 심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갱막 하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네, 아이가 숨진 뒤에도 양 어머니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동학대 신고는 7,400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15,000건이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떨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학문주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는 과연 성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 미화원이던 61살 이모 씨. 지난해 10월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여자아이에게 똥침을 놓고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장난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라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옆구리를 겨냥하다 실수로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찌른 방법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고 이 씨의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른바 똥침을 찌른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성욕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고 특히 학문주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일 같은데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살 남자아이 4명이 화장실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상처를 낸 겁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여자아이 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사들도 절대 더 주의를 가지고. 하지만 후속 조치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반이 2개뿐이어서 가해 아동 2명은 다른 반으로 보냈지만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피해 여자아이와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남녀 공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그 시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을 때인데 그 아이들이 그 관심을 그대로 그냥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도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3월 10일 날 동명보고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가해 아동, 피해 아동, 학부모까지 지어져서 상담 지원 전문체를 병행하려고. 해당 공공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과 지방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과연 오늘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긴 하는 걸까? 내가 뭐야? 저거 어쩌는 부딪히는 거잖아. 상황만 살필 뿐 별다른 반응은 없고. 봤어? 누가? 혹시 봤어요? 내가 더 누군 거? 과연 남학생의 선택은? 자, 반응이요?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성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티나지 않게 휴대폰으로 모든 상황을 남긴 남학생. 지금까지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용감한 시민 인정. 정도껏 해야지. 계속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니까 찍었어요. 찍고 나서 보여줬죠. 관심하는. 풍부하게 지금 여기 클라우드가 있어. 제대로 좋다. 물타지 않아 제대로다. 제대로 만든 진짜 맥주 클라우드. 계속되는 관찰 카메라.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다음 목표는 20대 여성 승객. 버스 안에서 펼쳐지는 위험한 상황에 모두 시선 집중. 하지만 반응은 없다. 여성 승객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눈을 떼지 않는데. 그리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는 그녀. 심지어 남자의 얼굴을 남기려는 듯 휴대폰을 위로 들어올리는 대담함까지. 여자로선 쉽게 행동하기 어려운 큰 용기.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적극적인 반응인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 제가 뭘요? 아니, 그 이유를. 보셨어요? 제작진이 말릴 틈도 없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는 그녀.
저희 사실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그 취소하셔도 돼요. 예. 용감한 시민 인정. 이번에 한 달 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친구가 이런 일을 좀 당해가지고 그때 어떤 여성분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남겨야지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촬영을 해놨고 저분 얼굴 찍고 한 다음에 저분한테 좀 물어보고 본인이 또 확실하게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라야지만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로 물어보고 동의하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총 10시간의 촬영 중 성추행 피해자를 도와준 승객은 단 4명뿐.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실제로 저희 제작진들이요 하루에 15회 이상 저런 이 촬영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중에 단 4분만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내가 아니고 좀 누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나서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군중에 들어가면 몇 가지 그 사람의 고유한 마음들이 없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이름, 자기 의지가 사라져요. 군중 전체, 그러니까 승객들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행동을 하게 되지 거기에 뭐 있지 않은 내 의지를 끄집어내서 행동하기가 힘들어져요. 두 번째는 나의 책임이 사라져요. 뭐 30분의 1, 40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지 않게 돼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버스 기사들의 순환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비에, 욕설에, 주먹질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가 하루에도 여러 건씩 일어나는데 아직도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깨를 툭툭 치는가 하면 버스기사의 턱을 잡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서 있는 버스기사를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결국 이 버스기사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대는 완전히 부러진 것 같고, 두 개는 거의 실험이라는 것 같더라고. 아니, 이거 갑자기 그래가지고 심지어 막히는데, 어디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또 다른 남성은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이 남성의 욕설은 15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전직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버스 요금 200원을 깎아주지 않는다고 피해자인 기사에게 온갖 욕설을 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내버스를 탄 61살 김모 씨는 큰 소리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씨는 화를 내며 운전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 충격으로 운전기사가 중심을 잃으면서 버스가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고 결국 운전기사와 승객 등 20여 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과 사고가 나 승객이 다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승객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김 씨는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던 데다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석 칸막이 등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버스기사를 때렸다며 김 씨가 지난해 치매로 진단받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서울대 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워낙 명문대니까 취업 걱정 없겠지, 공부 걱정은 없겠지 싶으시죠? 하지만 청춘의 나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방황하고 고민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서울대 학생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응원해준 버스기사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사연 함께 하시죠. 학생 힘들어요? 인적이 드문 새벽 2시, 공부고 사람이고 다 지치고 힘들어서 맥주 한 캔으로 속을 털어내던 학생에게 버스기사 아저씨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어요? 이 한마디에 스르르 마음이 풀렸던 학생, 낯선 사람인데도 자신의 고민을 주르륵 풀어놓은 거죠. 사실 서울대를 지나는 관악 02번 버스를 모는 아저씨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서울 진학을 목표로 했던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서울대 학생들을 보면서 딸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고 합니다. 한때 포기하려 했지만 학생들을 보면서 버스 운전대를 다시 잡았고 매년 수천 명씩 입학하는 아들, 딸들의 모습에 행복하다는 말에 좌절하던 서울대 학생은 다시 힘을 냈다고 합니다. 관악 02번 버스 모는 아저씨, 앞으로도 청년들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풀린다고 계속 땡기고 있으면 나와요. 땡기고 있으면 나오라고.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나오시라고. 아니 누가 좀 들어가서 도와줘. 빼내고 한 3분 있다가 완전 다 전소돼 버렸어. 사고 나면서 한 밀려 들어와 버렸어요. 올라가 있는데 승객분들이 이제 다 대피 있는 상황이고 운전기사분은 뭐 몸에 끼어 있으니까 못 나올 거잖아요. 그 진짜 레카 기사분에 있으면 난리 났습니다. 이제 견인차가 들어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그 핸들에 그 장비 감아가지고 당겨내가지고 땡기는 도중에 이제 여성분 들어가가지고 이제 응급 조치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 119 도착하고 들었는데 그 이제 간호사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빨리 저 사람부터 빼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은 있는데 화재가 지금 뭐 크게 막 번지니까는 뭐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근데 저 레카 기사분하고 그 간호사분하고는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 뭐 소름 돋을 정도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이